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이 되셨나요? 안타깝지만 지옥문이 열리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이 되고 1차 제균 치료를 이제 시작하면서 시작하기 전에는 뭐 그까짓 거 뭐 그냥 뭐 위염증 정도 일으키는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기생충 정도에 감염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냥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반문을 했었는데, 제균 치료를 시작하기 전 앞뒤 2달 동안 이제 위염 치료 약을 먹고 60일치 약을 먹고 막상 제균 약은 2주치 28봉지 먹은 게 전부인데, 지금 이제 제균 치료가 다 끝나고 난 지금 이제 10월 오늘 7일, 제가 이제 6월 6일날 이제 제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게. 그 3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고농도 그 헬리코박터 제균약 때문에 화장실 가면은 변비, 설사, 그다음에 먹은 음식보다도 훨씬 적은 대변을 보고 있고, 그래서 항상 몸이 무겁고 쉽게 짜증이 나고, 그리고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나고요. 좁쌀 같은 두드러기 같은 게 나고, 별일도 아닌데 이제 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면은 이제 신경질부터 나오고요. 후유증이죠. 평상시에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헬리코박터균 때문이라면 정말 2번 다시는 감염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제가 도대체 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이 됐는지 그 이유를 저는 당연히 모르지만 내과 의사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추정만 할 뿐인 거죠. 뭐 불결하게 여러 사람들이 뭐 식사를 같이 했다, 뭐 찌개를 같이 퍼먹었다, 뭐 수저를 같이 썼다, 잔을 돌렸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분들, 아니 술잔을 돌렸다 치더라도 그 중에 보균자가 있어야지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단순히 잔을 돌렸다는 이유로 감염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보균자가 없으면 그럼 술잔을 돌려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공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잔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타액이 잔에 묻었고 그런 공기에 노출이 되면 바로 사멸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과 의사들이 말하는 수저나 빈잔을 돌려서 써서 감염되는 거, 찌개를 퍼먹어서 감염되는 거는 극히 제가 보기에는 권장되지 않은, 뭐 예를 들면 감염, 뭐 비형 감염이라든지 뭐 감염 같은 거는 걸릴 수 있겠지만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제가 보니까. 근데 뭐 이것도 이게 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의사들이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균에 감염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 감염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균이 이제 끝났는데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균이 제균이 된 사람 몸에는 그 균이 100% 사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요소호기 검사를 하고 저한테 양성이라고 마지막으로 최종 통보를 해준 9월
둘째 주에 말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자주 해라. 그 균이 치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치석 속에 갇혀 있다가 또 어느 순간 튀어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재감염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 진짜 다시 감염된다고 하면은 정말 죽고 싶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신 분들이 아마 도대체 헬리코박터균이 어떻게, 감염된 사람들은 어떻게 나았으며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했는지,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아마 알고 싶으셔가지고, 사소한 단서라도 알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검색하시고 계실 텐데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쫙 해보니까 판정을 받고 쫙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다 형식적인 얘기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균에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들 꺼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변비에 걸렸는데 변이 안 나와서 손가락 후벼 팠다, 뭐 이런 얘기들. 진짜 그냥 약 먹기 힘들었어요. 그냥 이런 좀 상투적인 내용들만 올라와 있어가지고, 치료할 때도 개 중에는 솔직한 리뷰들도 있어가지고 제2의 항암 치료다, 정말 막상 치료 시작하면은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별로 이제 와닿지가 않았죠. 근데 제가 막상 치료를 이제 3개월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치료가 아닌 것 같고요.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후유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비, 설사, 좀만 안 좋으면 그냥 무조건 설사예요. 그리고 먹은 것보다 적게 변을 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사실. 그럼 나머지 변은 지금 지금 노폐물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에 건강할 때 저는 체중도 78kg, 80kg에 육박을 했고요. 그리고 헬스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삐짝 마르지도 않고, 지금 68kg, 67kg 나가고 있거든요. 이 병 걸리고 나서요. 체중도 엄청나게 감소를 했고, 그런 후유증들. 근데 먹었는데, 제가 또 많이 먹어요. 먹기는 또 이렇게 잘 먹거든요, 맛있게, 모든 음식을. 근데 먹는데도 먹은 많지 대변이 안 나온다는 것도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설사하는 것만큼 되게 불쾌해요. 그런 후유증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마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변비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실 거고요. 그거는 약 먹는 첫째 날부터, 변비는 첫째 날부터 시작되실 거고요. 변비가 아니면은 이제 설사, 아마 대부분은 설사를 하실 거예요. 먹자마자 그냥 물설사, 그냥 쏟아낼 겁니다. 그냥 쭉쭉. 죄송한데 지금도 방구를 꼈는데요. 제가 지금 장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장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집안 자체가 장 건강이라면은 거의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앉자마자 1초 내에 그냥 대변이 그냥 쏟아져 나가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5분 이상 앉아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앉자마자 그냥 진짜 앉자마자 쏟아졌으니까요. 그리고 변의 형태도 굉장히 딱딱하지도 않고 설사도 아닌 굉장히 무른 그런 황금색의 변을 받고, 그러니까 장 건강은 정말 좋았죠. 설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굴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 걸리지 않는 이상은 설사 거의 웬만하면 안 하고요. 장염 같은 거 걸리지 않는 이상은요. 장염 살면서 우리가 몇 번이나 걸리겠어요. 저도 살면서 장염은 손에 꼽을 정도로 걸려본 적이 없어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딱 2번 걸려봤고요. 제가 45살이니까. 그랬는데 이런 어떤 후유증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실 거고요. 약도 지금 이게 고농도 항생제다 보니까 사람에 맞춰서, 그 체질에 맞춰서 몸무게라든지 감염된 어떤 균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고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움 감염됐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먹으면 돼, 이거야. 근데 먹었는데 안 났어? 그럼 2차 재균은 그거의 2배야. 2차 재균 안 됐어? 그럼 3차 재균은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시중에서
제균자들한테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제시해주는 약들이 그 후유증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걸린 사람한테도 세게 치고, 세게 걸린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약한 약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걸린 사람들한테는 더 세게 줘야 되는데, 표현이 이게 세다 약하다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전문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만큼 맞춤식 제균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후유증이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본 후기가 이제 그런 거겠죠. 그분은 자기 몸에 맞게 약이 들어온 거죠, 운이 좋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이유가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먹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대장 기능이 거의 초토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균 치료하면서도 요거트를 먹어야 된다고, 요구르트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 먹었는데, 그 요구르트도 뭐 닥터 캡슐이라든지 요플레라든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그냥 뭐 거의 음식에 가까운 그런 플레인 타입의 요구르트를 먹다 보니까 전혀 효과를 보지는 못했고요. 뭐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은 이제 대장균에 이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좀 좋은 걸 먹었어야 되는데, 뭐 저는 해봐야 6개 한 묶음 들어있는 뭐 2,300원짜리 또는 닥터 캡슐 같은 경우에는 뭐 4개 들어있는 거 4,000원 이런 걸 먹었으니까 그 정말 엄청난 후유증이 있는 고농도 항생제 치료를 버텨내질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개월이 지난 10월 8일인데 오늘도 아침에 설사를 했고요. 밥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식욕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설사를 하니까 저도 미칠 지경인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 병원에 가도 모르겠대요. 그냥 뭐 음식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부드러운 음식 식사를 해라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먹어요. 꼭꼭 씹어 먹고 맛있게 먹는데 왜 설사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예요. 사실 이 제균 치료를 앞두시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나도 나을 수 있다. 낳고 나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려고 이 치료를 하는 건데 과연 이 치료를 그럼 해야 되느냐? 가뜩이나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 이 약이 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그 유튜브에 보면은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은 저는 신뢰하지 않는 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치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비수면 내시경을 했을 때 제 위 상태를 봤거든요. 그 사진을 이제 보여줘요. 바로 이제 와서 보여주는데, 그 여러분들 그 위암 환자들 한번 그 네이버에 또는 구글 검색에 나올 거예요. 구글 검색에 위암 1기 사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위가 이렇게 있고 선홍색의 위가 있어요. 건강한 위가 있는데 거기에 하얀색으로 막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구멍이 뚫리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홍색의 위 사진에 하얀색 염증 사진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게 위암이더라고요. 그게 위암. 근데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 정말 그 위암 1기 사진이랑 저의 위 염증 사진이, 위 궤양 사진이 거의 99%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위암이라고 판정을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제가 위 궤양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상이 어떠냐면은 배가 고플 때 더 증상이 심해요. 그러니까 빈속일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게 위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증식 속도도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이 바퀴도 없는 이 선충같이 생긴 이런 이 세균 같은 놈들이, 그 모양은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길쭉해가지고 소세지가 생겨가지고 발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정말 치명적으로 못생긴 새끼들인데, 제가 욕을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이 새끼들은 욕을 해야 돼요. 좀 이 세균들은. 근데 이놈들이 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이 위 점막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무지하게 활동을 하나 봐요. 엄청나게 빠르게 활동을 한대요. 생각보다. 느릿느릿 활동해도 정말 역겨운데 이 위 속에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제가 먹은 음식물들을 먹고 이제 그 안에다 이제 똥을 싸지르는 거죠. 이제 제 위 속에다가. 근데 그게 강한 이제 강산성 똥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똥이 이제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표현이 너무 적나라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감안을 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식사하시고 좀 보세요. 근데 그 헬리코박터라는 그 놈들이 이제 싸질러 놓은 대소변들이 이제 제 위에서 이제 뭐 어떤 산화작용을 일으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1등급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이게. 탄 음식 먹는 것보다 또는 뭐 고기를 우리가 육가공을 많이 먹어서 아질산 뭐 나트륨 같은 그런 그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 있는 뭐 벤조피렌 같은 그런 것보다 더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사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하면은 그냥 요구르트에 나오는 이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 방송이 잘못된 거죠. 그 CM 광고 한 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그냥 요구르트 먹으면 남는 병이라는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줘 버린 거죠, 사실은. 이게 매스컴, 이게 그 미디어들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 치료 걸리기 전에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 윌을 먹으면은 그 균이 없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증식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름만 갖다 거기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공정위에서 방송 그거 제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럼 거기다 이런 걸 뭐하러 씁니까?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지금이라도 그거 방송 내려야 돼요. 그거. 아무튼 근데 이미지가 벌써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나왔던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게 20년 전 막 이렇게 나왔었던 그게 광고기 때문에 벌써 그게 뭐 광고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은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건 그냥 장난감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병인 건데 말이죠. 저는 요소기 검사까지 9월 중순에 벌써 끝났고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건강합니다. 우측 하복부의 그 갈비뼈 밑에 콕콕 쑤시던 그 굉장히 둔탁하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좀 묵직한 그 불규칙적인 통증이 식전에 굉장히 이 증상이 좀 심각했었죠. 그리고 특히 운전할 때 그 증상이 심했고 밥을 먹으면은 또 그 증상이 완화됐다라는 아까 이제 그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이제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게 빈속에서 활동이 원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활동이 저하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빈속에 배가 아팠던 이유가 저는 처음에는 기생충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밥을 먹으면 안 아프니까요. 뭘 먹으면 안 아프니까 내 뱃속에 유구조충이라든지 어떤 제가 혹시라도 기생충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충약도 먹었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를 못 봤죠. 혹시 저처럼 우측 하복부 약간 갈비뼈가 아래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이 좀 쿡쿡 쑤신다는 느낌이 들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의심하셔야 되고요. 바로 위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신우신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또 있을 수 늑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늑막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직접적인 검사를 통해서 잡아내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저 만약에 제가 병원 가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그 비수면 내시경을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저는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위 사진을 봤을 때 그 심각한 위궤양 사진을 봤을 때는 아마 제가 3개월이 지나서 지금까지 치료를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위암에 걸렸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위전 절제술을 받았을 거고 대장이랑 식도를 바로 연결하는 치명적인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맨날 구토에 시달려야 됐을 거고 먹는 음식은 천천히 씹어 먹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되고 생존율도 굉장히 낮아졌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인 위 수면 또는 비수면 검사를 하셔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든지 위의 염증이나 위궤양을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예방적 검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절대 우습게 볼 질병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치료 과정이 거의 항암 치료 수준에 맞먹는다는 말이 정말 동감됐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고요. 죽을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괴롭힐 거예요. 누가요? 균이 아니라 고농도의 항생제 약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은 후유증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실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약의 좋은 점에 숨은 뒤에 이제 안 좋은 그런 후유증인 것 같아요. 모든 약은 후유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 후유증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고통에 시달릴지. 제가 또 영상은 계속 찍을 거고 블로그 포스팅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요. 그 제 블로그 포스팅에 비공개로 댓글 달린 거나 쪽지 오시는 분들 보면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걸린 것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 저도 처음에는 되게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너무나도 좀 부끄러웠고, 마치 뭐 내가 에이즈 환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감염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차라리 암은 누구한테 감염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감염을 너무나도 쉽게 시킬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니까 가족들한테도 차마 이 얘기를 못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배신감 느낄까 하는 생각에 이제 가족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나 감염자니까 수저, 음식 또는 나와 관련된 어떤 그런 식기구, 식재료들은 따로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가족들도 말씀은 안 하지만 다들 좀 많이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한테 이제 뭔가를 여쭤보고 싶었던 분들이, 또는 뭐 그런 감염 이력을 숨기고 싶으셨던 분들이 좀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 병이 더 무서운 건 감염성이 있고 그게 가족들한테도 전파될 수 있다는 그런 거가 되게 좀 참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병을 치료하는 과정도 물론 괴로웠지만 내가 병에 걸렸다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심지어는 병원에 가서 뭐 헬리코박터 그 약을 지으러 왔다라는 얘기하는 것도 제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의사 얼굴을 봤을 때 좀 저를 벌레 보듯이 보는 듯한 그런 좀 느낌도 들었어요. 이건 물론 그분이 저를 그렇게 봤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자격지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위축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양이 소리가 들리지만은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반려동물한테도 감염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알아봤지만은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는 그렇게 악성으로 다가오진 않는다고는 하는데,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 구토를 심하게 한다거나 갑자기 애들이 식욕이 저하되거나 구토를 심하게 하게 되면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동물병원에서도 그 헬리코박터로 인해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폐사하는 경우는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왜냐하면 임상 시험을 해본 적도 없고 조직 검사를 해본 적도 없다고 다 하더라고요. 저희 집 고양이가 7마리인데 감염이 됐을 수도 있죠. 저 때문에 제가 쓰던 접시에다가 밥을 준 적도 있으니까. 반대로 녀석들이 먹던 밥그릇을 저도 모르게 반찬을 담아서 먹은 적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리 밥그릇을 따로 쓴다고는 하지만은 가끔 섞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에 노출되면 죽는다는 거를 좀 위로 삼아가지고 안 걸렸기를 바라는데, 동물병원에서도 정말 그게 궁금하면 그러니까 감염이 의심되는 고양이를 데려와서 조직 검사를 해보자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조직 검사 하기 전에 변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반려동물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셨었는데, 아직까지 저희 집 고양이들이 뭐 그런 뭐 밥을 못 먹거나 빌빌대는 고양이들은 없어서 아직은 제가 안 하는데, 다행히 또 그 수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병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악성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 뭐 고양이나 강아지 몸속에 들어와서 헬리코박터균이 암을 일으켰다, 고양이를 괴롭혔다 이런 얘기는 아직 학계에 보고된 거는 없대요. 근데 보고된 게 없다는 거는 연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수면에 그 반려동물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감염돼서 죽었다는 여러분들 그 뭐 언론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반려동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죠. 근데 뭐 인도나 아프리카나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위생시설이 열악한 곳,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건시설이 열악한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률이 거의 인구의 70-8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거의 뭐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두 종류가 있는데, 아시아권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은 굉장히 사악한 이제 헬리코박터고, 이런 중동 국가나 이런 뭐 아프리카 국가 이런 데에 있는 그 헬리코박터는 좀 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뭐 자기 삶 살는 애들이고 건들지만 않으면 특별히 뭐 발현되지 않는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시아권에 있는 뭐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은 일단 걸리면은 뭐 치료하지 않으면 그냥 바람을 일으키는 정도로 거의 뭐 1등급 발암물질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들한테도 걸리지 않도록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말도 못하는데 나 혼자 걸려도 부족한데 애들한테까지 전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그릇 정말 주의하시고 애들한테는 이뻐도 뽀뽀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또 뭐 손도 잘 씻어서 소독약 약국 가면은 그 소독약 팔잖아요. 그 4,000원짜리 1리터짜리 하나 사시고요. 1,000원짜리 할인샵 같은 데서 파는 분무기 하나 사셔가지고 손 항상 또 외출하시면 닦고, 그래서 사랑하는 고양이나 강아지 퇴근하시면은 만지시고요. 절대 아이들한테 감염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우리 예비 재균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처럼 반드시 1차에서 재균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3차까지 가시는 분들이 지금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운 좋게 이번에 그 6명 안에 들어서 성공을 했지만, 저도 까딱 잘못했으면은 2차 재균 갈 뻔했고요. 다행히 저는 이제 1차 재균에서 끝났습니다. 심각한 건망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안 드렸을 거예요. 하루에 2번 2주간 28봉지를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가 이제 점점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약이 몸에 막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막 어지럽고 설사 나오고 변비 나오고 막 아침에 잠 설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이제 아침은 일어나서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7시에 먹고, 그 다음에 약사가 헬리코박터균 약은 바로 먹어야지 이게 후유증이 덜하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출근해서 이제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 이제 점심 먹잖아요. 12시에.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근데 어떡하지? 야, 점심 때 먹을 약 안 가져왔다. 큰일 났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서 너 왜 가는데? 그러면은 저 약을 안 가져와가지고요. 그러면 집이 가까우니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약을 가져와요, 실제로. 점심 때 약 안 먹는데. 그래서 밥 먹고 약을 먹었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약 먹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먹어요. 그럼 안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때 먹었으니까 미리 땡겨 먹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저녁에 밥을 먹고 또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약을 3봉지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2번을 먹어야 된다, 하루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저도 모르게 약을 점심 때 또 먹어서 3번을 먹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약이 몇 봉지 남았는지 우리 세보잖아요. 이 지겨운 약 몇 봉지 남았나. 그리고 이제 세보잖아요. 근데 약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자르지?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구나, 며칠을. 근데 알면서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 얼마나 독하냐면 내 기능까지도 이게 약이 좌지우지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인지를 해버린 게
그게 나중에 그 약봉지 남은 거 보고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시죠? 이게, 거짓말 하지 마. 야,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될 약을 누가 3번을 먹으면서 그걸 건망증이라고 하냐고, 너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우리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죠? 절대 아니라니까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2번을 먹어야 되는데 3번을 먹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제가 나이가 45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창 지금 머리가 돌아가는 나이인데도 제가 이렇게 건망증이 생겼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방구 또 나왔어요. 죽겠습니다. 지금 계속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망증이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방귀 냄새도 되게 독해요. 제가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되기 전에는 모든 변 냄새가 다 독하지만, 근데 대변 냄새가 그렇다 치지만은 방귀 냄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마늘이나 고구마를 먹지, 계란 같은 거나 마늘 방구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황성분이나 인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 먹지 않는 이상은 방귀 냄새도 굉장히 좀 순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먹으면 그냥 방귀 끼는 순간 그냥 방독면 써야 돼요. 거의 그 지역은 오염되는 수준. 우리 예비 재균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렇다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2차 재균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1차에서 다행히 끝났지만, 정말 만약에 음성 나왔습니다. 양성 요소호기 검사에서 당신 양성 나왔다. 근데 다시 해야 된다. 양성 아니다. 그랬으면은 저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약이 2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한 봉지 1차 재균약도요, 거의 큰 거 3알인가 그래요. 그게 진짜 목에요, 안 넘어가져요. 이렇게 입에다 털어넣죠, 약을 털어넣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2개는 넘어가요. 근데 하나가 꼭 목에 걸려가지고 캑캑거려요, 제가.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드신 분들 아실걸요? 그래가지고 그 1차 재균 때도 3개 그 알약이 너무 커가지고 진짜 목 넘김이 안 됐을 텐데, 2차 재균이요, 여러분. 2차 재균은 1차 재균의 2배예요. 그러면 6알이에요, 6알.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는다 그러면은 아마 3알 먹고 물 마시고 3알 먹고 2번 먹어야 돼요, 2번. 그러면 그 약이 몸에 들어가면 후유증도 2배인데요. 거기다가 1차 때 이미 후유증을 받은 상태에서 2차 또 받아야 되는데 데미지 거의 3번 먹는 거죠. 그러면 1차 재균 때 데미지 한 번 먹고 2차 재균 때는 약이 2배니까 데미지가 2번씩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3번인 거죠. 근데 또 2차 재균 실패해서 만약에 3차 재균 가면 3차 재균 때는 거의 80%는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차 재균 때 먹으면 이제 데미지가 거의 이제 배수로 올라가는 거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3차까지 간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포기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2차까지는 어찌어찌 가보겠지만은 3차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인 게, 지금 이제 치료하고 다행히 지금은 이제 균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가도 제가 또 식습관의 어떤 문제, 또 지금 시골 살잖아요. 제가 서울 살 때 헬리코박터 안 걸렸어요. 서울은 대체적으로 위생이, 모든 시설들이 웬만해선 깨끗하잖아요. 배달 음식 정도 빼고는 대체적으로 모든 그 기관들이 위생 검사를 하고, 특별히 얼마 전에 족발집 파동처럼 무 닦는 데다가 발 집어넣고 무 좀 닦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대체적으로 위생관념이 서울 사람들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강원도 횡성을 내려왔잖아요. 강원도 횡성 사람들이 특별히 지저분하다는 건 아닌데, 이 지역 자체가 시골이잖아요. 여기는 방역도 안 해요. 여기는 여러분들 아는 그 차들 있죠. 그 하얀색 연기 뿜고 다니는 파리 모기 잡는 그런 방역차들도 안 다녀요. 여기는 시골이라서. 그리고 지금 제가 사는데 집 밖으로만 나가도 독사들 기어다니고요. 팔뚝만한 메뚜기들이라든지 여기는 모든 게 다 자이언트고요. 하다못해 개미, 파리, 모기들도 장난이 아니고 모든 게 하여튼 지저분하고 모든 게 더러워요. 시골 생활은요, 잠시 놀러 오는 거는 낭만적이고 운치 있고 공기 좋고 매미 소리,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 행복하죠,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와서 살아보니까 시골 사람들 인심 진짜 더럽고요. 그리고 텃세 장난 아니고요. 조금만 빈틈 보이면은 막바로 공격 들어오는 데가 시골이고요, 여러분.
한번 마을 사람들한테 찍히면은 이제 그 마을에서 못 산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생관념 당연히 더럽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못 배워서 무식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지역사회다 보니까 뭐 관공서부터 다 모든 게 다 한 통 속인 경우가 좀 많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서울 살다가 시골 내려가지고 헬리코박터균 걸린 것부터도 저는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시골 내려와서는 특별히 그 시골에 뭐 한우 축제다 뭐다 이렇게 서울에서 가족들이랑 뭐 속초 회 먹으러 내려오고 하잖아요.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날생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디스토마 같은 거 조심하시면 되겠지만은 헬리코박터균이 그런 그 생선류에 더 유독 많이 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는 오히려 고래회충 같은 걸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회 때문에 걸린 것 같진 않고, 회도 즐겨 먹긴 하지만은 회 때문에 걸린 것 같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순물, 그 시골에 내려오면은 그 시골에 지금 축사들이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횡성 한우의 고장 아닙니까? 그냥 가는 데가 다 축사예요. 그냥 산 정상에도 축사고 뭐 어디고 다 축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면은 강원도 전역이 그냥 축사 똥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사는 마을도 다 축사고요. 축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사가 기준 규격을 맞춰서 그 가축 분뇨 처리장도 다 만들어 놓고, 그 우축사에 보면은 축사 한쪽에 분뇨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숙성해서 바깥으로 외부로 분출하게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여러분 빗물이 축사로 들어가요. 옆에서 내리치거든요. 얘네가 밀봉되어 있는 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트여 있어요, 축사들이. 그러니까 빗물이 바람에 의해서 축사를 치죠. 그럼 그 물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옆으로 배수구가 있어가지고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배수로 타고 어디로 갈까요? 시냇물로 가겠죠? 시냇물로 가요, 실제로. 축사 주변에 시냇물이 없더라도 땅에 들어가면 그게 지하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하수는 길이 있어요. 지하수는 그 지하수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게 걔네가 시냇물에서 만나요. 그리고 만나서 그 시냇물이 여러분들이 아는 약수물이라는 약수터에 이제 모이게 돼요. 약수터에 오면 그게 여러분들이 먹는 약수물이에요. 약수물은 필터가 없어요. 그냥 물이 그냥 그 약수물이에요. 근데 그 물에는 짐승이 뭐 뱀이 똥 싼 거, 뭐 그 너구리, 오소리, 들짐승들, 노루, 뭐 이런 멧돼지, 이런 애들이 이제 죽은 사체, 걔네들이 배설한 배변, 그다음에 그 아직까지도 시골에는, 이 강원도 횡성에는 재래식 화장실들이 되게 많아요.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이제 그 여러분들 그냥 밑에 대변이 보이는 거죠. 구더기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데가 지금도 널려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걔네들이 다 어디로 이제 비 오면 다 어디로 이제 얘네들이 침출수가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그게 다 이제 지하수 만나서 시냇물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시냇물 시골 내려오시잖아요. 시골에 물놀이 가족들이랑 물놀이 오시죠. 그러면은 그 이렇게 시냇가에 캠핑 하시잖아요. 그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시골 살아서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시냇물을 그냥 떠서 마셨어요. 근데 떠서 마시는데 위를 봤어요. 그 물이 내려오는 위를 봤는데 거품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퐁퐁인 거예요, 퐁퐁.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시골은 이제 이렇게 집들이 있고 시골 마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그 오폐수들이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시냇가로 가요. 이게 따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디 수도 정화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서울에서 로망, 그러니까 튜브 타고 애들이 막 물가에서 뭐 다슬기 잡고 이런 그런 데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금 거기서 물놀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오폐수가 따로 관이 있어서 글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시냇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냇물에 제가 이제 발도 씻고 막 이렇게 농사도 지을 때 쓰는 물인데, 어떨 때는 퐁퐁 냄새가 나고 어쩔 때는 여자 샴푸 냄새가 나요.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겠냐고요. 이게 흘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약수터로 모인다니까요. 근데 거기 올 때쯤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희석은 됐겠죠, 어느 정도. 하지만 균들은 희석이 될까요? 거기에 물속에 있는 헬리코박터 균들이. 여러분들 헬리코박터균은 인분에서 많아요. 인분. 제가 헬리코박터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뭐냐고 검색을 해보니까 똥물이에요. 똥물. 가축 분뇨. 예. 얘네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똥물을 좋아하더라고요. 똥물.
근데 제가 제가 서울 살면서 똥물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시내가에서 세수할 일도 없었고. 근데 서울 살다가 제가 지금 흥분해서 목소리 톤이 좀 높아졌어요. 서울 살다가 시냇물 구경도 못하던 놈이, 깨끗한 정화시설 정화된 물만 마시던 놈이 시골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깨끗한 시냇물에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뭐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추측컨대 저는 그걸로 감염됐다고 보는 거죠. 북한산에 가면 있는 약수터 뭐 그런 데는 좀 깨끗할까요? 거기는 축사가 없잖아요. 뭐 그런 약수터야 괜찮겠죠. 예.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가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약수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터 가지 마시고요. 가족들이랑 시골에 내려오시면 절대 냇가에서 물놀이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피부병 걸려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냥 화장실 똥물이 그냥 시냇물로 다 쏟아져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얘기해주는 사람 없으셨죠? 주변에. 제가 아마 처음 드리는 걸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 들은 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충격받았죠. 혹시라도 뭐 이번 여름에 그 강원도나 어디 뭐 지방에 내려오셔가지고 물놀이 이렇게 시내가에서 하셨던 분들, 실수로라도 그 시냇물을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감염 되셨을 수 있으니까 위내시경 반드시 하셔가지고 검사하세요. 검사하시고 균이 초기에 있을 때 잡아야지 1차 제균에 끝나지. 뭐 저처럼 오랜 시간, 여기 제가 6년 살았는데 6년 동안 위궤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균에 감염되고 나서 치료받으시면 1차 제균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2차, 3차 가셔야 돼요. 그럼 몸 박살나니까 제발 빨리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광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골 생활에 로망 버리시고요. 시골에 뭐 땅이 있어서 내려와서 살겠다, 좀 말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전원 생활에 대해서 저는 좀 뜯어 말리고 싶어요. 인프라가 너무 형편없고,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도 원주까지 나가려면 왔다 갔다 1시간이 넘고요. 하여튼 뭐 영화관도 그렇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뭐 하나 하려면 일단 일이에요. 여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싸도 월세나 세가 비싸고 사는 게 좀 뭐 힘들긴 팍팍하긴 하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인간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들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지금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 정리되면 언젠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2, 3년 내로 다시 귀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균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꼭 균으로부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으로부터 여러분들 건강 지켜내시고 만수무강 100세 시대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지지 마십시오. 그따위 균한테 질 우리 인간 따위가 아니죠. 반드시 그 균을 잡아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